세계적인 여성 토크쇼 진행자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꿈의 학교는 우리 기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프님을 모시고 딥송 토크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 좀 집중적으로 또 알아보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각자 소개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 신입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 거의 모르세요. 두 분, 그죠? 네, 거의 모르세요. 네, 하나 둘, 네. 안녕하십니까. 꿈의 학교의 고인물이지만 늘 새롭고 싶은 해피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의 학교에서 고등과정 영어를 수업하고 있고요. 옆에 해피맨님과 하우스메이트인 안겔로스입니다. 제가 꿈의 학교 커플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뭐 이랬어요. 커플이었어요. 커플. 네. 두 분 부부인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언제 결혼하셨죠? 네, 저희는 결혼은 13년 11월에 결혼했고 네. 만난 거는 12년 11월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꿈의 학교 전체 가족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커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해피맨님? 그러게 일단은 둘이 안 닮아서 이것도 있을 거고, 네, 그 저희가 같이 다니는 모습을 학교에서 별로 볼 수 없고, 네, 중등과 고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볼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거를 모르는 분이 학생들 대부분, 그죠? 예. 대부분 또 이 두 분이 올해 신입 교사거든요. 예. 신입 교사셔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두 분은 꿈의 학교 굉장히 오래 다니셨어요. 그죠? 오래 다니셨어요. 안겔로스님이 이번에 몇 번째 입사하셨죠? 민망한데 제가 꿈의 학교에 다시 네 번째로 네 돌아왔습니다. 번째로. 네. 계속 배신 때리고 갔다가 또 부르면 또 막 못 이긴 척 못 가요 못 가요 방송 잠깐 하다가. 끊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전국구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입사하셨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애들은 그 뭐 연애 이야기 되게 좋아해요. 뭐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연애해서 뭐 연애 이야기 들려주세요. 맨날 첫사랑 이야기 들려주세요. 맨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공개적으로 이 두 분의 연애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애들 박수 치네요. 예, 이런 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어떻게 얘기를 만나셨나요? 공개적으로 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네네.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은 네. 궁금했어요. 도대체 네. 어떻게 만났는지. 네, 때는 바야흐로 2012년. 네, 우리 중등 친구들 네, 몇 살이죠? 유치원 다닐 때 저희는 학교에 그때 같이 있었고 같이 있었다는 것은 네. 무슨 말이죠? 네네. 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근무를. 네네. 제가 이제 몇 년도에 제가 학교 왔죠? 2012년에 12년에 왔죠, 제가. 네, 12년에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네. 그리고 13년도에 12년도 이제 말쯤에 이제 안겔로스님과 눈이 맞게 됐습니다. 네네. 눈이 맞았는데 참 기프님과 사전 토크 할 때 저희가 네. 되게 딥하게 솔직하게 다 그냥 나눴잖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 네. 수준에는 그죠?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막상 하려니까 떨려가지고. 떨리세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신입교사 모임을 신입교사가 이제 솔로 교사, 싱글 솔로 교사 교사. 모임을 우리 여상아님이 한번 여상아님이. 가져보자. 여상의 속마음이 있었나? 네. 네. 그랬었고 네. 그랬는데 뭐 사정 때문에 뭐 이분 저분 안 되시고 여상아님도 주최자신데 본인도 이제 사정이 생겨서 빠져서 결국에 학교에서 인사만 하고 다니는 저희 둘이 처음 밥을 먹게 됐습니다. 밥을 같이. 네. 여상아님 일부러 빠진 거 아니에요? 여상아님께 물어봐야 심심한 되겠네. 감사를 네. 표하면서 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너무 무르르듯이 전개가 되고 네. 처음 만나서 처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저의 어떤 과거사를 어. 이렇게 정말 1%도 이렇게 이거 하지 않고 MSG 하지 않고 다 오픈하게 할 수 있는 네. 사람 첫 만남에. 네네네. 이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이제 저도 모르게 호감이 마음속에 조금 싹을 틔운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당사자의 마음은 어땠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려주시죠. 안겔리스님 어땠어요? 해피맨님이? 그때 제가 많이 영혼이 가난했나 봅니다.
사실 2012년에 해피맨님이 오셨고 제가 그 당시에 고3 다니면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학평이 끝나고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네. 정말 우연히 밥을 같이 먹게 됐는데 그게 전략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굉장히 마음 깊숙한 이야기까지 한다라는 게 이 사람이 건강한 건지 제정신인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진솔함에 제가 많이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앙겔로스님 아버님이 두 분이 결혼하겠다고 얘기할 때 제가 듣기로는 엄청 반대를 했다고. 저도 사실은요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우리 모든 꿈의 학교 선생님들이 뭐야?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들은 왜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족해서인가요? 네, 반성합니다. 네. 사실 뭐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딸둔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데려와도 사실은 내가 이 딸을 다시 떠나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셔서 그랬을 것 같고 사실 저희 집 사전에 연하는 없었어요. 연하. 제 사전에도 연하도 없었고 동갑도 없었고 동갑도 없었는데. 네, 근데 우연치 않게 또 사귀게 되었고 또 결혼을 막상 한다고 하니 좋기는 한데 아버님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서로 마음이 많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에 나가며 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죠. 연하라면 도대체 몇 살 연하이길래 그렇게 반대? 굳이 숫자를 알고 싶으신가요? 네, 그냥 하지 말까? 괜찮아. 어차피 다 알아요. 애들 나가면 바로 물어봐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또 얼굴은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저희는 6살입니다. 이야. 네, 네. 이야. 좀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10대 때 6살과 네, 10대 때 6살과 20대 6살은 25 이후 25 안 되는구나. 27 몇 살이었어요? 이후. 네, 저는 27살에 일곱. 결혼을 했고요. 예, 어른들은 20대 때 성장이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앙겔로스님은 멈추고 해피맨이면 큰 거에 그래서 이제 비슷해진 거예요. 네, 네. 그렇구나. 네, 네, 네. 애들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참. 근데 어떻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아버님 어떻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그 정말 그 첫 나 같아도 진짜 네. 반대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네, 네. 점점 진짜 이야기가 나 우리 딸이 네. 6살 이하 남자 데리고 네. 저- 아버님 보고 계시면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저희 그 첫 아버님께 인사드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네. 제가 정말 웬만해서는 주눅 들거나 이렇게 긴장하거나 하지 않는데 아버님 앞에서 이렇게 숟가락을 심지어 저는 젓가락질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인의 고정된 그 젓가락질이 너무 고정관념처럼 느껴지고 이걸 깨야겠다 이런 주의인데 아버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음식을 잘 못 짓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정말 표정이 어두우셨는데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이제 저는 중간에서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결혼은 해야 되는데 왜 허락을 안 해주실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그 새벽 예배 정말 잘 이렇게 출석하시는데 새벽 예배 가시기 전에 눈이 딱 떠지시면서 어머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얘네 둘 결혼시켜야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새벽 예배 가기 전에 꾸신 꿈에서 저희가 그 딸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하는 꿈을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꿈을 꾸시고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도우신 결혼이다. 저는 이렇게 네 확인을 했습니다. 현몽하셨군요. 네, 현몽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네 미래에 어떤 정말 하나님이 정한 짝이면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네. 얘들 막 메모하고 있어요, DJ 의원이. 왜 적는 거야 이거? 왜 뭘 적어요? 근데 네. 축복해요. DJ2 축복합니다. 우리 적어요. 야, 우리 선생님 네, 막 축복해요. 메모하고 있어. 현몽에서 내 야. 미래 내 미래를 와이프 지키는 님. 내 미래를 지키는 님. 네. 너무, 뭘 적는지 궁금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앙겔레스님 아니 해피맨님한테 물어보고 네네. 그렇게 엄청난 심한 반대를 하면 그냥 내가 그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 하더라도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안겔루스님의 매력적이었어요? 네.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사람을 빨아들이는 이 눈빛이 있습니다. 눈빛. 네, 사람을 빨아들이는 눈빛. 눈빛. 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느낌. 애들 막 감탄사가 네, 나와요. 느낌이 있고, 그냥 무엇보다 되게 진실하고, 진실하고. 네, 너무 네. 대화가 잘 통했고, 네, 그래서 그것이라면 진솔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네, 평생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네, 그런 진솔한 생각으로, 마음. 네. 또 뭐 있었잖아 그거. 네, 그렇죠. 꿈의 학교에 여러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 꿈의 학교에서 이렇게 또각또각 소리가 있어요. 또각또각 소리. 네, 아침에 이 또각또각 소리가 나면 이분이었거든요. 이 구두 소리였습니다. 구두 소리. 네, 영탐리의 정적을 깨는 도시적인 굉장히 하일 소리. 네, 굉장히 몽환적이면서도 분명한 그 소리가 있었는데 네. 그 소리에 저는 늘 되게 궁금증이었고 늘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시골에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들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소리에 일단 처음에 좀 안겔루스님 구두 소리, 하일 소리에 네네네네. 얼굴은 자세히 몰라도 구두 소리는 소리는 정말 익숙했구나. 인상적이었던 네. 매일 같은 구두인 줄 알았던 네, 다른 구두였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영탐리에서 구두를 한번 좀 신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데. 기프님이 신으면 다큐. 다큐. 그죠. 뭐 제 네, 이 다큐. 나이에 뭐 제가 뭘 아니 신는다는데. 그런 게 아니야. 다큐 네, 다큐. 예쁜 다큐. 네. 전혀. 넓은님 저의 구두 소리에 네. 넓은님을 위해서 하이를 좀 다시 신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네네. 네. 안겔루스님, 꿈의 학교에 4번째나 오셨는데요. 뭐 간단하게 왜 그만두셨고 또 왜 그만두셨어요? 이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 원래 사전 토크에 없었던 대화예요. 네. 저 사실 되게 원망스러웠거든요. 제가 교감할 때 네. 얼마나 제가 진짜 말렸는데 그래도 뿌리치고 나가는 뒷모습이 참 서운했는데 왜 나갔어요? 역시 다큐. 네. 사실 저 결혼 이후로는 이제 2cm 플랫만 신고 다닙니다. 구두 더 이상 안 신습니다. 제가 나간 이유는요. 사실 처음 시작이 잠시 오려고 왔던 거여서 그랬는지 올 때마다 마음 정착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여러분도 지금 10대 때 많은 꿈을 꾸듯이 저도 20대 때는 계속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꾼다는 게 어디로 늘 날아갈 생각만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2년 정도 근무하고 공부를 또 하러 갔었고요. 다시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많이 복잡했어요. 이제 사람을 만나긴 했는데 쉽게 이 사람이랑 결혼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삶이 계속 이렇게 터벅터벅거릴까?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그래서 잠시 쉬고 싶었고 이제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사실 저는 그때 안심했거든요. 이제 결혼했으니 드디어 안착을 정착하겠구나. 하겠구나라고 네. 했는데 또 나가더라고요. 네, 또 나갔죠. 네, 저는 30대 때까지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지금 공개됐듯이 해피웨님이 이제 곧 30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었고 뭔가 준비되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해피웨님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뭔가 무기를 장착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동기부여를 하고 아무튼 나누었죠. 뭔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당신에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었죠. 해피맨님이 그러면은 공부를 하게 된 게 음악치를 공부하는 게 안겔루스님이 권해서 네, 그런 처음에 거였어? 저는 뭐 생각도 전혀 없었고, 네, 저는 꿈의 학교에서 그때 당시 이제 그 독서 교사 겸 남자 네. 생활관에서 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정말
즐거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주 해피하게 네. 행복한. 정말 좋은 분들과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계속 대학원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네. 뭐 처음에는 사실 귀등으로도 안 들었고요. 네, 들리지도 않았고 무슨 소리냐. 네, 그랬었고 6개월쯤 얘기했을 때 되게 귀찮아지기 시작했고 그만 계속 좀, 잔소리로. 네네, 그만 좀 그래. 얘기해라. 이게 그렇구나. 이런 게 부부 갈등인가? 뭐 이런 게 느낄 정도로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9개월, 10개월째 듣는데 점점 1년이라는 시간이 가면서 저 스스로에게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걸 줄 수 있는 교사인가 이런 좀 질문을 해보게 됐고 네. 내가 가진 에너지와 또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맞지만 그것 이상의 어떤 꿈의 학교에서 더 학문적으로나든지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함께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고 그래서 내가 마냥 즐겁게 지내는 것이 나를 위한 즐거움이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즐거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찾아봤고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게 뭘까 네. 생각하다가 이제 음악 치료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안겔로스님은 그래 해피맨님한테 어떤 음악 치료라는 걸 어떤 그 분야까지도 권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공부해라 그런 거예요? 음악 치료를 대학원을 알아봤었죠. 왜냐하면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정말 돕고 싶었어요. 한 사람의 성장을 돕고 싶었고 네. 그게 이 사람만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부부로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고 싶어서 지켜보다가 원래 학부 10대 때부터 꿈의 학교에서도 엄청 악기 좋아하고 맞아요. 잘했다라고 들었는데 학부 때 이제 전공하지 않은 이유들도 듣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들을 들으면서 그거를 어찌 됐건 취미뿐만 아니라 뭔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데 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와,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이 진심인 것 같아요. 그죠, 진심. 그죠.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가 해피맨님 처음 꿈의 학교 왔을 때 해피맨님이 고3이었고요. 네네. 고2인가 고3인가 그랬고 그때 해피맨님이 피아노를 너무 잘하고 지금도 오시지만 사실 그때 후배들의 그때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해피맨님 맨날 입에 해피맨님의 행복한님 선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하고 막 피아노 치고 마지막 콘서트에 1기 마지막 콘서트 혼자 1인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던 거다. 마지막 콘서트의 시작이었는데 음악이라는 거를 이게 또 아내가 봐주고 서려운 지경을 넓게 해주고 이 부부의 모습이 결혼하고도 얼마나 서로가 함께했을 때 그죠 성장할 수 있는지 제가 어제 미리 사전톡하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나는 과연 우리 넓은님을 얼마나 성장을 시켰나 반성을 했습니다. 시켰나가 아니고 서로 얼마나 성장을 했나? 시켰나 네, 성장. 시켰나? 네, 주님, 넓은님 저 만나서 꿈의 학교 와서 성장하신 거죠? 네네. 네네.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음악 치료를 공부를 하시고 어디서 무슨 음악 치료의 개념이 뭔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밖에서. 네네네. 뭐 간단하게 말해서 마음과 또 몸의 어떤 질병까지도 대체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는데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음악 치료인데 사실 요즘에는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일반인들에게도 마음의 병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 작업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음악 치료이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2년 반을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한 3년 반 정도를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 온 건데 네. 감사하게 여러 상황들과 과정들 또 좋은 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부터 그 어르신들 치매 예방 기관에서 일을 해봤고 또 교도소에서도 제가 봉사활동을 갔었고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만난 대상은 청소년들이고요. 네, 그 기업의 사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고자 뭐 세금 감면의 혜택도 있지만 네, 좋은 일을 하시고자 사회 사업을 하셨고 예술 치료라는 어떤 분야를 개척을 하셨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 치료사들 예를 들어 음악 치료사, 미술 치료사, 뭐 무용 동작 치료사 다양한 분들을 모아서 일반 학교의 중1들만 대상으로 저는 일을 했었어요.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 네. 중등에 가면은 모든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전환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적응하지 못하고 네. 너무 패가 나뉘고 이런 것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 적응, 그리고 건강한 또래 관계 증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한 학교의 1학년 전체를 소그룹으로 다 쪼개서 모든 치료사가 이제 요일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그룹 아이들과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그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 네, 그 학생들이 모여서 기숙 생활을 하는 곳이 딱 전국에 한 곳이 있는데 또 제가 감사하게 거기에 소개를 받게 됐고 거기서 한 3년 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뉴스에서 차마 이렇게 언급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일반 학교의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그리고 같은 또래의 나이지만 정반대의 또 경험을 하고 있는 폭력 피해 학생들 이 친구들을 주로 이제 만나면서 네, 일을 했습니다. 네. 음악 치료 꿈의 학교에서도 그러면 뭐 그런 생각 프로그램을 좀 계획하고 계세요? 학교 내에서도 혹시 음악 치료나 아니면 LCL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어떠신가요? 지금 딱히 뭐 음악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없지만 네, 지금은 일단 저도 재입인지 신입인지 너무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환경에서 올해는 네. 잘 적응하는 것이 목표고요. 거에. 네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있다면 치료 목적이 아니라 힐링의 목적, 네, 힐링. 가벼운 네. 힐링의 목적으로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얼마든지 네.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앙겔루스님은 그러면 학교 그만두시고 남편이 그 대학원 공부시키고 그 첫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 첫 해는 신혼 기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결혼을 하고 꿈교회에서 2년 정도 있으면서 사실 각자 생활 영역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전혀 시간을 같이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면서 작정한 게 1년 동안 일하지 말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둘이 여기 그냥 공부하고 저도 쉬고 같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그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1년 동안은 보내고요. 네, 이제 그 뒤로부터는 또 제 일들을 했죠. 일을 하시고 네. 저 사실 되게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결혼하고 난 뒤에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신혼을 즐겼다는 거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남편이 일하지 않는데 여기는 아내가 일하지 않고 온전히 남편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일을 했다는 게 참 두 분이 참 잘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게 참 오랜만에 또 6년 만에 돌아왔죠. 네네. 6년 만에 돌아왔더니 앙겔루스님 어때요? 꿈의 학교에 이렇게 6년 뒤에 와서 돌아와 보니 사실은 그 학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앙겔루스님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아니면 그냥 똑같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변하니까 아이들은 또 변했잖아요. 아이들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죠? 네, 네네. 사실 이제 다음 세대가 또 시작이 됐고 간절한 마음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꾸는 것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시간이 변해도 함께 이야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겉모습은 너무 좋아졌죠. 너무 예뻐지고 학교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근데 아마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좀 학생들은 좀 어때요? 지금 고1, 2, 3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네. 특히 부모님들 지금 현재 고1이 LCL이 1기거든요. 그 아이들 어때요? 좀 영어 좀 따라갈 만하나요? 어떤가요? 좀 부모님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네네. 학습적인 면보다는 말을 못 하시네. 태도. 태도가 마음이 건강한 것 같아요.
고1 친구들은 만났을 때 네. 뭐랄까 되게 새싹 같아요. 고1이지만 네. 굉장히 건강한 땅에서 잘 자라난 뿌리를 잘 내린 새싹과 같다. 네. 보여졌을 때는 되게 위에 보여지는 게 얼마 없을 수 있는데 아래 깊이 잘 뿌리 내리고 있을 것 같은 믿음들을 많이 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또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그렇게 어때요? 잘한다고 애들 들었는데. 태도가 수업 좋다는. 시간에도 질문도 잘하고 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한 5, 6주 지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수업에서 함께 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뭔가 단절된 느낌도 들었지만 지금은 서로 눈을 마주친다는 게 여러분은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눈을 마주칠 때 얼마나 가슴 떨림이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선생님들은요, 학생들이 자기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봤을 때 사실 제일 행복하죠. 그죠?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죠? 그냥 한 김에 고의도 한번 우리 고의들 어때요? 수업 시간에 고의 하시나요? 수업 하시죠? 네, 고의 수업합니다. 근데 방금 네. 말한 게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고의 학생들이랑 진짜 기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딱 떨구고 있으면 제 마음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나와 눈을 마주쳐 줄 때, 왜 시에도 있잖아요. 눈을 마주쳐 줄 때, 여러분 때문에 존중받는다는 느낌, 내 수업이 함께 호흡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것이 여러분만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교사를 살리고 교사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피맨님은 네. 그 사실은 그 공부하러 가셨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네,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네. 공동체가 결정적인 단어일 것 같고요. 네. 학교에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은 늘 이렇게 한켠에 내 마음 한켠에 늘 있는 마음이었고 언제가 될지가 참 이게 관건이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빠르게 복귀할 줄은 몰랐고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복귀했고 그런데 밖에서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들 만나는 것도 너무 귀하고 저에게도 참 큰 은혜의 시간들이었는데 네. 한 가지 큰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 그리고 너의 인생이 참 귀하다, 아름답다, 그러니 잘 살아내자라는 얘기까지는 보통 한 그룹을 만나서 최소 12번을 진행을 하는데 네. 12번 정도 만나서 이제 결론이 그렇게까지 가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가 처음에는 거기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꼈는데 아이들에게 딱 거기 그 수준까지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느 순간 되게 씁쓸하게 좀 느껴졌고 그 이후에 뭔가 네 인생이 아름다워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계셔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네.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네. 일반 학교에서는. 네네네. 그 전까지의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은 나 말고도 다른 분들이 참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나는 네.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또 그것과 겹쳐서 교회에서 제가 밖에 교회를 등록하고 다닌 게 인생에서 처음이더라고요. 어릴 때 빼고. 네, 대학 때는 대학교에 그냥 네, 이렇게 다니고, 나갔었고. 근데 그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 진행하고 식탁 교제를 주로 나누면서 진짜 공동체에 내가 오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데에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의 한계 그것과 맞물리면서 꿈의 학교의 그 공동체 생활이 참 귀하다. 그리고 그곳을 있게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너무 귀하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정말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일이 늘 있지만 서로가 더 중요한 공동체 네.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고 계신데 거기에 정말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아내를 정말 끈질기게 아버님이 결혼을 반대한 것보다 더 끈질기게. 더 끈질긴 네, 이거를 제가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해피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의 진정한 회복, 힐링은 하나님 아니면은 참 아닌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그죠? 예, 궁극적 그 지점까지 가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인 치료나 이런 걸로서 가능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고 함께하는 팀워크 공동체가 이야기 들으면서 꿈의 학교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두 네. 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꿈의 학교.
안 교수님. 네. 근데 해피맨이 그렇게 끈질기게 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네. 왜 근데 안 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부터 합시다. 이분 좀 쓴뿌리가 먼저 계신 것 아, 같아요. 나는 쓴뿌리가 많아요. 네. 근데 왜 딱 보면 남편이 가자면 딱 와야지. 네. 그게 5개월 동안이나 몇 달 동안이나. 고등 친구들은 좀 알 것 같아요. 어. 제 마음을. 고 2, 3쯤이 되면은 네. 꿈의 학교가 참 좋기도 한데 또 참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늘 집에 가고 싶죠. 네. 집에 가면 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꿈교가 너무 귀한 곳이고 네, 너무 귀한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밖에서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곳인데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은 네,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에 그냥 이런저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도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이 있듯이 예, 저도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아직 나의 미성숙한 부분 때문에 어린 부분 때문에 이게 망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거라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해야 한다는. 네, 뭐 끌려온 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아, 네, 네, 좋은 네. 마음으로 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네, 마지막 네, 순종하고 네. 네. 하나님께 사실- 순종하고 남편께 순종하고. 그럼요. 지금 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네. 수업 시간이 행복하고. 네, 정말 행복하고 저는 네. 제 꿈이 사실 정말 최고의 수업을 만드는 것. 네, 근데 그게 사실 교사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과 정말 최고의 수업, 좋은 수업, 네, 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드는 네. 게 꿈입니다. 아, 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덥네요. 네. 네, 네. 잠시 위에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네. 우리 해피맨님이 그 꿈교의 3기 졸업생이에요. 예, 네네. 자랑스러운 3기 졸업생입니다. 그냥 해피맨님을 통해서 졸업생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잠깐 이야기 좀 들어도 될까요? 또 어때요? 네. 우리 제가 듣기로는 꿈의 학교 애들은 뭐 그냥 애들 친구 선생님보다도 친구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친구를 더 좋아하고 뭐 동역자다, 평생 동역자다, 동역자를 만난다 하는데 어떠세요? 그 이야기가. 네, 뭐 다른 학년들은 워낙 이제 졸업한 친구들의 레인지가 커가지고 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 학년만 보면 뭐 굉장히 다양한 정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기업에서 평범하게 네. 회사 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네, 한 19명 정도가 저희 지금 채팅방에 카톡방에 묶여 있는데 네, 3기가 19명. 네네네 19명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게 참 좋고 네. 더 좋은 거는 그런 서로의 다양함들이 그 카톡방 안에 들어가거나 저희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연말에 줌으로 이제 그 동창회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그렇게 얼굴을 보고 있으면 다들 그냥 여러분 졸업할 때쯤에 그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너무나 알 것 같고 옛날에 학생 때 얘기만 매번 반복하는데 한 친구의 에피소드를 매해 반복하는데 네. 매해 너무 웃기고 똑같은 이야기를. 네, 네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네, 정말 그 풋풋함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네. 이거 확인하는 작업만으로도 정말 네, 시간이 훌쩍 가곤 합니다. 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우리 졸업생들 이야기도 좀 많이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네요. 우리 이제 두 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또 학생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 두 분이 인생의 선배로서 학창 시절을 참 이렇게 보내면 참 좋겠다라는 걸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겔 교수님. 선배님. 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 10대이기 때문에 내일이 또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올 것 같고 어차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아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은 다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무게가 더 커 보이고 뭐 내 무게는 조금 덜 작아 보일 수도 있으나 근데 제가 해피맨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던 가장 결정적인 거는 해피맨님을 봤을 때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무게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외면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10대 때부터 이 연습을 조금씩 한다면 정말 멋진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지난주에 DJ1 친구들에게 툭 던졌는데 명언이 된 표현이 있거든요. 네, 빠른 것보다 바른 것이 중요하다. 빠른 것보다 네, 바른 네. 것이 중요하다. 네, 빠름을 추구하다 보면 조바심을 내기 마련이고 비교가 되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학생 때 느낄 수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곳은 정말 빠르기보다 바른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마음을 여는 만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른 것들을 생각하고 익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저기요, 제가 아까 사진을 두 분 정말 풋풋할 연애할 때 사진이 보여주려고 네네네. 야, 너무 멋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고요. 연애할 때 사진. 네, 또 보여주시죠. 이야, 연예인 같아. 연예인 커플 같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사실은요, 되게 여러분한테는 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의 미래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을 볼 것인가라는 거고. 또 꿈의 학교에 두 분이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선생님을 하고 있는지 어떤 스승이 되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대를 또 어떻게 보내는 게 중요한지 우리 두 분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정리할 것들, 새길 것들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두 분 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